흰머리와 새치의 차이점을 아세요? 오늘은 흰머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흰머리와 새치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어사전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젊은 사람 머리에 사이사이 난 머리카락 흰머리를 새치라고 하죠. 그렇다면 흰머리는? 그러면 새치하고 흰머리는 언제 염색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염색이란 기간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서 염색을 할 것 같아요. 너 어제 염색한 거야 그래도? 언제 했어 염색? 카메라 촬영하는데 여기 흰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염색을 한번 시작하면 염색을 해서 안 보이던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꾸준히 염색을 해야 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굳이 매번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빠르면 2주, 길면 한 달. 그러니 염색을 한번 하면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안 보이면 나 젊어 보이는데 보이면 나이 들어 보이니까.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 왜냐? 본인이 느끼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흰머리 염색을 해야죠.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굳이 흰머리 염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염색약이 좋은 염색약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염색약 성분에는 대부분이 화학 성분이랑 발암물질들이 들어있어요. 대부분이 쓰시는 분들이 아마 집에서 쓰시는 제품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물론 미용실에 와서 천연 염색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발암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샵에서 뭐 항히스타민 샴푸나 항염 샴푸들을 써서 제거를 할 수 있는 정도도 한계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샵들도 천연 연모제랑 그리고 항염 제품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더 나은 상태로 또 더 두피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리고 또 모공 속으로 염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는 겁니다. 집에서 하시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을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쓰세요. 물론 뭐 홈쇼핑에서 쓰시는 분들도 많고 미용 재료상에서 또는 마트에서 이런 데서 이제 사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뭐 가시는 미용실들이 있다면 가셔서 좀 물어보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대답해 드려요.
염색 시장이야말로 사실 저희 시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염색에 제가 목을 매달고 손님들한테 꼭 염색은 미용실에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전문가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확실히 집에서 하든 뭐 밖에서 하든 뭐 화장실에서 하든 목욕탕에서 하든 훨씬 더 낫겠죠. 남들이 흰머리가 있네? 이 말에 신경이 쓰이신다면 염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주변에서 참 많이들 물어보긴 하세요. 염색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 몇 살부터 해야 되냐? 염색을 흰머리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흰머리를 뽑으면 더 늘어나느냐? 이렇게들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염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제부터는 없습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정말 받으면 해야 될 것이고 굳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흰머리를 뽑으면 흰머리가 더 많아지느냐? 흰머리를 뽑으면 흰머리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뽑은 흰머리가 다시 자라서 보일 때쯤 되면 다른 곳에서도 흰머리가 자라게 돼 있습니다.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서도 생장주기가 끝나면서 빠졌다가 다시 나는 머리가 흰머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곳에 또는 다른 곳에 흰머리가 같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10개를 뽑았다면 다른 곳에서도 2개, 3개, 4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흰머리를 뽑아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흰머리가 처음에 생긴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뽑은 흰머리와 새로 난 흰머리가 합쳐지니까 숫자가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흰머리를 뽑는다고 흰머리가 더 많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흰머리를 뽑으면 머리숱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발이 얇아지신 분들은 흰머리를 뽑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가뜩이나 없는 모발 왜 뽑으려고요? 그거를 염색이라도 해서 좀 보존을 해야지. 복보로 지정해가지고 보존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보존을 해야 돼요. 몇 개 없잖아. 그죠? 차라리 염색을 하는 게 낫거나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염색을 하지 않고 북보로 아니 몸보 몸의 보물로 몸보로 지정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오늘은 흰머리 염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흰머리 염색을 조금 밝게 염색을 하고 싶은데 내가 염색약을 잘못 선택해서 까맣게 됐다 또는 내가 염색약을 잘못 선택해서 너무 흰머리가 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흰머리의 양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흰머리가 많은데 밝게는 한계가 있어요. 흰머리가 많을 때에는 적당한 비율을 써야 되는데 그 비율은 사실은 대부분 그 비율을 알 때까지 그리고 그 명도를 본인 스스로 이제 찾아서 쓸 때까지는 몇 번은 계속 반복해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게 집에서 할 때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샵에 와서 할 때는 그 비율을 보고 혼합을 한다던가 약액을 저희가 이제 혼합을 한다던가 아니면 베이스를 좀 깔고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 뭐 다른 톤으로다가 다른 컬러로다가 뭐 애쉬라던가 레드라던가 뭐 이런 컬러들로 좀 바꿔서 색상 표현을 좀 컬러 표현을 좀 할 수 있지만 집에서 할 때는 그런 컬러 표현을 좀 하기엔 굉장히 좀 힘들고요. 또 하나는 정확한 세치 양의 정확한 세치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치 프로세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복적인 어떤 실수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너무 어둡게만 해놓지 않으면 돼요. 세치를 너무 어둡게 해놓은 머리는 밝게 되지를 않아요. 새로 자라는 세치는 조금 밝게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해놨던 어둡게 해놨던 머리들 블랙이나 아니면 다크 브라운이나 좀 초코 브라운 이런 색에서 밝게 해주세요. 할 수는 있지만 모발 상태가 정말 현저하게 나빠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까만색으로 진행을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조금 흰머리가 좀 덜 들더라도 차라리 밝게 처음부터 진행을 해서 조금씩 낮춰가는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 프로스가 이 정도니까 이런 레벨의 이런 염색약 색깔에 이런 컬러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맞춰가는 게 낫지 처음부터 블랙 또는 검은색을 해서 그 다음부터 그거를 밝게 해 나가는 거 과정 자체가 사실은 만약에 밝은 색깔로 다 만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검은색보다는 조금 더 색치가 덜 들더라도 갈색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조금 덜 들더라도 거기서부터 조금씩 낮춰가는 게 훨씬 더 내 모발에 더 어울리는 갈색,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색치량을 잘 커버할 수 있는 갈색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러니 블랙은 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오늘은 색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주제를 다룬 거예요. 왜냐면 제 구독자층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린 친구부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도 한 번씩 이렇게 다룰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미용사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이걸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